예, 안녕하세요. 5주차, 벌써 5주차네요. 그쵸?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좀 미리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그래요. 시간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주차에서 이제 7주차까지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8주차에는 이제 중간고사 보죠. 중간고사 보고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또 수업 나가고 15주차 이제 기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안 보니까 계속 진도 나옵니다. 그냥 진도는 엄청 많이 나가요. 그렇죠? 원래 우리 비대면 말고 이제 강의 시간에 대면 강의 때는 좀 수업하다 보면 교수님 오늘 이것만 해요. 그럼 그럴까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빼기도 하는데 지금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매번 25분 이상 영상을 올려라, 교시마다 주차별로 정확하게 올려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지난 주차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메일로 보내는 사람 이제 무효 처리합니다. 메일로 LMS에 올려야 자료가 남아요. LMS에 올려야 자료가 남는데 LMS에 안 올리고 그냥 메일로 보낸다. 근데 어떤 학생도 저기 스팸 메일 함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은 원래부터 메일은 뭐 이제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경우 카톡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도 카톡으로 보내요, 과제를. 이거 친구끼리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LMS에 올려야 여러분들이 과제를 냈다 안 냈다, 그리고 LMS에 마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정확히 지키느냐,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걸 정확히 이러해서 깜빡했어요, 뭐 늦었어요, 12시간 넘었어요, 어쩌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합니다. 한 번에 한 주차에 한 3명 4명 그 정도 학생이 꼭 메일로 보내요. 그래서 답장도 보냈어요. 메일 보내면 무효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과제는 LMS에 꼭 탑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번째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좀 반복돼요. 이게 우리 이전에도 했었는데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반복될 정도로. 그래서 반복되지만 그래도 또 제가 또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세 번째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부정사 부사적 용법, 제가 이제 별 표시했다는 건 이전에 한번 했었다는 얘기예요.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사적 용법 하면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부정사 부사적, 물론 부정사의 용법은 크게 보면 이제 명사적 용법이 있고요. 명사적, 또 형용사적,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그 세 가지 중에 이 부사적 용법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부정사가 부사적은 어떻게 쓰냐?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사처럼 쓰인다는 건 어떻게 쓰이는 걸 부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런 경우, 이럴 때 이제 부사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목적의 개념이 있고요. 원인, 목적 원인, 그리고 결과, 이유 판단의 근거, 그다음에 조건, 또 뭐가 있습니까? 정도, 그리고 독립부정사라고, 이게 독립적으로 쓰이니까 뭐 부사적으로는 이게 안 봐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약 7가지 정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계속 읽어볼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he came to see me yesterday. 그러면 부정사 부사적의 용법은 목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목적할 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he came to see me yesterday. 그는 여기 to see 나왔죠? 나를
보기 위하여 어제 왔다 하는 얘기죠. 나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죠. 두 번째, I went to the park to meet my friend. 이랬어요. 나는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만나기 위하여 공원에 갔다. 세 번째, he got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번째 기차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부정사 부사적의 대표적인 목적의 의미,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사적의 원인인데 이거 보통 뭐뭐 하니, 뭐뭐 해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뭐뭐 하니, 뭐뭐 해서. 그러니까 I'm glad to see you. 너를 우리 nice to meet you 많이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너를 보니, to see, 보니 뭐하다, glad 하다는 얘기죠. 너를 보니 기쁘다 이런 얘기죠. S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 여자는 그 소식을 들으니 들어서 놀랐다 하는 얘기죠. surprised. 그래서 이 각각의 to 부정사가 이런 형태들을 꾸며주고 있고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원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뭐해서 뭐뭐하다 하는 얘기죠. 해석 자체가. 그러면 her mother lived to be 85. 그녀의 엄마는 살아서 몇 살이 되었다? 85세가 되었다. 여기 to be. 살았더니 85세가 되었다. 또 he grew up to be. 그는 성장해서 to be. 성장해서 뭐가 되었냐?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 판단의 근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뭐뭐 하다니. 그러니까 he must be honest. 그는 정직함에 틀림이 없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이런 얘기죠. 말하니 정직함에 틀림이 없다. he cannot be a fool. 그는 바보일 리가 없다. 이 cannot은요. cannot은 그냥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cannot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은 부정적 추측이라고 그러죠. 현재의 어떤 부정적인 추측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뭐 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 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는 바보일 리가 없다.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르니 바보일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되는 게 바로 이유 판단의 근거고요. 조건말 뭐뭐 한다면 한다면이 낫겠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if의 개념이죠. 이게 I should be happy. 난 기쁠 텐데. To go with you. 너와 함께 to go. 간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너와 함께 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그렇죠?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에는 이렇게 해석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도 뭐뭐 하니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뭐 하기에. 그러면 this water is good to drink. 그래서 이 물은 is good 좋다. 뭐 하기에 마시기에 좋다 이렇게 되겠죠. 마시기에 뭐뭐 하기에 이렇게 되겠네요. 또 뭐뭐 할 정도로 이렇게 뭐뭐 할 정도로 정도니까 그렇죠. He is rich enough to buy a car. 그는 자동차를 살 정도로 충분히 뭐하다 부자다 하는 얘기죠. 요새는 뭐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뭐 부자가 산다. 물론 부자는 좋은 차 사겠죠. 저는 그냥 잘 굴러가는 차입니다. 그렇죠. 뭐 전 차에 대한 욕심이 없고 어제 제가 이제 전라북도 군산 쪽에 새만금 방주 쪽으로 낚시를 갔었어요. 근데 와 완전 캠핑카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렇게 낚시 거기에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캠핑카가 줄리비하게 쫙 서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캠핑카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쵸? 코로나 때문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여행 좀 가고 그래야 되는 그게 다 스톱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또 호텔 가기도 뭐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관이나 뭐 저기 뭐죠 그 호텔 모텔 같은 데 가서 잠자기도 요새 좀 찝찝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공간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차박 요새 차박도 유행한다 그러죠. 차박
차 딱 지붕에다 뭐 텐트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있고, 뭐 트럭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그 캠핑인과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낚시 좋아하니까 또 도시어부 보지 않습니까? 도시어부처럼 사람들이 그 차 안에 웬만한 낚시도 풀세트 다 갖춰놓고 어디서나 잠자고 먹고 낚시할 수 있게 이렇게 바닷가에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산 쪽에도 많이 있겠죠, 그쵸? 바다시라는 사람들은. 예, 여튼 자동차 아주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 비움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부정사라고 했는데, 독립부정사는 그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I don't know the answer, 난 대답 모른다. 이 전체가 하나의 부정사 덩어리란 얘기죠. To be sure, 예, 틀림없이 확실히 그는 제 시간에 올 거다 하는 얘기죠. To be frank with you, 뭐 이건 저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죠. He is so to speak, 다시 말해서 즉 이런 얘기, 즉 또는 소위 이런 얘기죠. 또는 소위 이거 말하자면, 그는 소위 말하자면 living dictionary다, 살아있는 사전이다. 그러니까 엄청 단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부사적으로 쓰인다 할 때 이렇게 다양한 해석 방법, 그 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아주 기초적인 문장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패턴들 이렇게 6가지 문장들이 있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Many animals have to resort to tactics or tricks to find a partner. 그랬어요. 여기 to find 하나 나왔네요. 그럼 많은 동물들은 주어가 되겠죠.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resort to 하다라는 건 어디에 뭐 하다,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아니면 어떤 전술 또는 트릭, 어떤 속임수에 의존을 해야 한대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냐면 to find a partner, 그래요. to find a partner,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그죠? 동물들은 그렇게 한다. 이것도 부정사, 부사적의 목적 개념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 other perform dramatic rituals to woo a mate. 그랬어요. 다른 놈들은 perform, 뭐 이행한다, 수행한다 이런 얘기죠. 행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극적인 ritual을 하면 어떤 의식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 to woo a mate. mate, 짝을 우하다라는 건 뭐예요? 얻기 위해서. 그냥 구애하는 거죠, 구애. 그렇죠? 구애하기 위하여, 이것도 똑같이 부사적의 목적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a male will travel long distances to compete for a female. 이랬어요. 수컷은 will travel, 아주 여행을 할 건데, 아주 장거리, 먼 거리를 여행할 거다. to compete for a female, 암것을 위해, 뭐 경쟁을 하기 위해서 compete, 이것도 to 부정사 나왔죠. 네 번째, birds of paradise are the best known for the elaborate plumage that males use to attract a female.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낙원의 새들은, 뭐 파라다이스 새들은 뭐한다, best known for, 뭐로 아주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아주 정교한 plumage, 깃털로 유명하다는 얘기죠. 어떤 깃털입니까? that 이하가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데, 뭘 하게? 짝을 찾기 위해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수컷들이 사용하는 아주 정교한 깃털로 유명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to attract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They change 5번, they change color. 그들은 색깔을 바꾼대요. To signal that they are ready to mate. 뭐 신호를 주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They are ready to mate. 뭐 교미할 준비가 됐다. 짝질 준비가 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색깔을 뭐한다? 바꾼다 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the male bowerbird will also dance. 이 새는 뭡니까? 어떤 수컷의 어떤 바오새라고 하는데, 어떤 명금류, 어떤 닭 종류인가 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새들은 또한 also dance한다, 춤출 것입니다. For the female, 암컷을 위해
뭐 하고자 하는 시대입니까? To in an attempt to attract her. 똑같이 나왔네요. 암것을 어떻게 하다, 뭐 매료시키다 또는 유인하다가 낫겠네 여기서는. 그렇죠? 유인하기 위해서 암것을 위해 춤을 출 것이다 얘기죠. 그럼 지금처럼 다 나온 형태 패턴, 이렇게 부정사의 개념을 우리가 좀 부사적 용법의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뭐냐. 목적격은요, 여기 한번 한글을 읽어보네. 저는 한글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신. 그러면 요 that 이하 이거가 바로 형용사절이죠. 왜 형용사절이냐?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선행사는 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패턴이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이게 이 절은 목적어 또는 전체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D는 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뭔가 명사,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이제 쭉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강의록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곧바로 한번 예문을 이게 어떻게 목적격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문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This is the boy. 이거 한 문장이죠. 이놈은 소년이다. 됐죠? 그 다음에 I met him in the park yesterday.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면 항상 두 개의 문장 중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자 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목적격. 그럼 여기 앞에는 the boy가 나오죠. 뒤에는 힘이라는 목적격 대명사 나오죠. 이놈하고 이놈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이놈은 소년인데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소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 요거 대신에 요거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되느냐? 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아니라 뭐 사물이나 어떤 동물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격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 그럼 요거 선행사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his is the boy. 흠이 나왔죠. 흠이 나왔고 I met. 야, 여기 힘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장. 그래서 이것은 얘는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게 바로 이제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뒤에는 뭔가 불완전한. 왜 뭐가 불완전합니까? 나는 공원에서 어제 누굴 만났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바로 이런 거다는 얘기죠. 예, 2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제가 좀 유사한 단어들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책이다. 나는 그걸 어제 샀다. 그럼 공통되는 게 요놈하고 이게 되겠죠. 그럼 이번엔 목적격, 이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 책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is is the book.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 쓰고 짝쓰되 얘를 빼야 되겠죠. 얘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이것은 내가 어제 산 책이다. 위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목적격이 없습니다. 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시켜보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없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집입니다. 그는 작년에 그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게 공통되는 게 더 하우스고요. 인이란 전치사의 목적격 더 하우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This is the house. 선행사 사물입니다. 위치 나야 되겠죠. 위치. 나머지 he lived in 언제? last ye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그거구나 얘기죠. 예, in은 여기 남아 있고요. 그럼 in 여기 나와도 됩니까? 나와도 돼요. in 위치해도 됩니다. 그럼 in 위치 하면은 he lives 쓰고 in 없어지고 last ye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4번, 5번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 드릴게요. 물 한 모금 제가 먹을 동안 여러분들 한번 딱 한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나오고 있습니까? 4번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됐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탐이 나에게 준 개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탐이 나에게 준 개를 좋아한다. 그럼 5번은 어떻게 됩니까? 5번 관계대명사가 되어 있을 때 문장이에요. 이것은 내가 태어난 마을이다 하면 되겠죠. 이것은 내가 태어난 마을이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요. 4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I like the dog. 그 다음에 which Tom gave to me 하면 되겠죠. 이렇게 which Tom gave to me 그죠? 5번 다 같이 합니다. This is the town which I was born in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아까 여기에 3번처럼 in이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그럼 이걸 in which에 합시다. in which. 그리고 in이 갔으니까 나머지 I was born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에 색깔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in하고 which 전치사도의 관계대명사를 선행사 타운 마을이니까 관계부사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관계부사 선행사 장소니까 where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문장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문장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먼저 birds of paradise 아까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that 그렇죠? 수컷 놈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깃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that은 뭡니까 원래 선행사가 이거니까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어떤 걸로 할까요? 노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They also have unique dance. 그들은 또한 아주 독특한 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춤이냐? They used to lure female. 그들의 암컷을 유혹하다. lure. 제가 lure fishing을 합니다. lure fishing. 그러니까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생미끼 그러니까 지렁이나 등등을 가지고 요새 얼마 전에 도시오브 봤더니 와 전복인가 전복 그런 거 그리고 성게 그걸 가지고 미끼를 써요. 먹기도 힘든데 그쵸?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실리콘으로 된 가짜 미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루어라고 그러죠. 보통 루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루어라는 단어 자체가 홀리는 거예요. 놀리다 홀리다. 그냥 먹어볼래 하면서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홀리니까 이 물고기 바보 같은 놈들이 막 움직이니까 고기 갖다 해가지고 확 무는 순간 잡히죠. 그렇죠. 루어 낚시한다 그러죠. 여기서도 루어도 홀리다는 얘기죠. 암컷을 홀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춤 이런 얘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they are not forced to endure to the strange counting ritual that some animals must go through 그랬네요. be forced to 하면 억지로 뭐뭐하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뭐뭐하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뭐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견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상한 커팅 리튜얼 어떤 이상한 구의 어떤 구의 의식이죠. 의식을 견디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데요. 어떤 의식이냐 that 이하 어떤 동물들이 must go through 하다 겪다 경험하다 하는 얘기죠. 경험하다 이런 얘기. 어떤 동물들이 겪어야 하는 또는 경험해야 하는 이상한 어떤 구의 의식을 견디도록 강요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선행사 다음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할 때는 그 다음에 패턴은 주로 주어 동사의 패턴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얘기죠. 예, 이런 건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목적격인데 여기 한번 4번 보겠습니다. Members of this species 이 종의 구성원들은 주어입니다. 고스로 또 나왔네요. 뭔가 겪는다는 얘기죠. 겪는다 또는 거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elaborate courtship 그랬어요. 정교한 구의 과정을 거치는데 for day 며칠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왜 주격이냐? 이거 last라는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냥 동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과 또 주격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아주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 이제 이때 강조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it과 that 사이에 그쵸? 집어넣는다는 얘기,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강조하냐?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등등을 강조할 때. 그럼 강조되는 내용에 따라서 that 대신에 when이나 who나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 saw Mary at the station yesterday. 그러면 나는 메어리를 어제 정거장에서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냥 보통 문장인데 여기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 어디? 여기에서 시간 저기 장소 부사고죠. 언제? 시간 부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걸 한번 강조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요 틀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I가 강조됐으니까 그럼 I saw 과거니까 이번에 딱 보세요. It was 나왔어요. 그렇죠? It was 나왔고 과거니까 강조된 게 that. 그리고 I 나머지 그러면 I를 뺀 나머지 쭉 쓰면 돼요. 그래서 saw Mary at the station yesterday. 그러면 해석 차이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나는 어제 정거장에서 메어리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메어리를 정거장에서 어제 본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뭐뭐한 것은 바로라는 의미가 나야 돼요. 바로 뭐뭐다 이렇게. 그렇죠? B한 것은 그래야 되겠죠. B한 것 이게 A라고 하고요. 이게 B한 것. B한 것은 바로 A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목적어 한번 여러분 강조해 볼까요? 같이. 목적어는 메어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여기서 본 사람은 바로 메어리였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딱 이때 사이에 메어리만 바꾸면 되고 여기 메어리 뒤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장소부사구 한번 강조해 볼까요? 장소부사구. 그럼 장소부사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메어리를 어제 본 것은 바로 어디였다? 정거장이었다 되겠죠. 그럼 시간 부사 한번 강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거장에서 메어리를 본 것은 바로 어제였다 되겠죠. 그럼 어제였다 이게 강조된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 is the male that carries the egg. 그러면 강조된 게 더 메일이 강조됐다는 얘기예요. 메일. 그러면 어떻게 달걀 알을 지니고 있는 그쵸? 품고 있는 건 바로 수컷이다 하는 얘기죠. 알. 보통 이제 우리는 뭐 포유류들이 주로 암컷이 자기 새끼들 돌보고 그런데 새들은 좀 반대도 있나 보죠. 그쵸?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수컷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제가 좀 토익 맛보기 문제 3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쵸? 좀 토익 맛보기 문제 3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쵸? 예, 간단하게 한번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The processing of your claim 그 당신의 어떤 주장 또는 청구 이렇게 할까요? 펜을 바꿔야 되겠네요. 주장 또는 청구의 과정을 SPDT 하면 뭐 빠르게 처리하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럼 include 포함시켜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Your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를 고객 식별 번호를 포함시키라. 어디에다가 on all correspondence 그랬어요. 모든 서신에 이걸 한번 포함시켜라. 그럼 빨리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그럼 그냥 말 그대로 to 부정사 부사적의 목적 이렇게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사적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왜냐 여기는 명령문이니까 이제 주어는 생략이 됐겠죠. 그럼 이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는 will 나오고 문장 아니죠. 이것도 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사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The District of Burghers and Blackers owns and maintains 5 shopping malls. 블래거스의 구역은 소유하고 유지한다는 얘기죠.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5 쇼핑몰 5개의 쇼핑몰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다. 콤마 나왔고 to of 뭐뭐는 그러세요. are concerned to the train station. 뭐는 두 개는 기차에 꼭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접속사 원래대로 한다면은 and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to of the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접속사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콤마하고 이런 거 접속사 더하기 요걸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B번 which 있으면요 to of which가 and to of them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wind chill 팩터다는 얘기죠. 풍차 요소 요인이다. 뭐 한 건 준 건. 무엇을? 베스트 아이디어 아주 최고의 아이디어를 준 것. How a person will feel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Outside on a cold day 아주 추운 날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가장 좋은 생각을 준 건 바로 뭐다? 아유 제가 해석하면서 답을 말해버렸네요. 바로 뭐다? 그쵸?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쵸? 아니 대는 안 보이는데요. 대도 안 보이지만 강조된 게 사람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위치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복습하시고 그 문법을 위한 문법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석을 위한 구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5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곧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